헌정유린 정권 찬탈 국정화를 대체하라. 헌정유린 정권 찬탈 박근혜는 책임져라. 네, 그럼 지금부터 국정원 헌정유린 규탄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시국회의 발족 기자회견을 참가하신 분들 힘찬 박수 함성으로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자 또한 개별 단체 소개를 드리지는 못하는 데 양해해 드리고요. 연대단체 중심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광주시민단체협의 정영일 상임대표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광주교육원 네트워크 임추석 선생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광주신권전대실에서 박영수 수석부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원로 분들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6.15 운동연의 이명환 선생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원여사 현지스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여사 서창호 교수님도 오셨습니다. 일단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들에게 기운 넘치는 연설해 주신 우리 김병희 목사님도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 선생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전남대 신국선언을 주도하셨던 우리 최영태 교수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각청당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주통합당의 임내연 시당위원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통합진보당 윤민호 위원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진보정의당 정한우 위원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광주시의 조원 의장님을 비롯한 시구 의원들 다 오셨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발언을 시키면 좋겠는데 제가 너무 발언하신 분이 많다고 시간을 못 뺏어서 소개를 못 시켜드리겠습니다. 우리 강기정 의원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좀 소개를 드리는 걸로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국회의가 이제 막 발족을 하고 출범을 하고 있어서요. 준비하시는 팀들도 경악이 없어가지고 자리 배치도 지금 가보대로 다시 한번 양해를 드리겠고요. 대표에서 임추석 대표님 모시고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자리가 여의치 않아서 앉아서 인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80이 넘으신 어르신들 부담, 선후배 동지들을 이렇게 모시고 또 이 자리에 식과 관련한 언론인들이 요즘 처음으로 많이 모이신 것 같아서 관심을 보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제 오늘은 역사의 아이러니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어제는 36년 전 긴급조치 구호 위반으로 처사들에 묶였던 분들이 윤보선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모니까 목사님들이 전부 그 무죄를 선고하던가 하면 어제 오후 2시에 대구 지방법원에서는 5.18 폄하 전사모 전두환 대통령 사모하는 모임입니다. 그 사람들과의 우리 5월 자동차가 가서 참 말로 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신문 기사를 보고 참 우리들이 얼마나 같은 날 양면성을 지니는 오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특히 1972년 7.4 공동성명을 발표했던 날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박정희 대통령이 7.4 공동성명을 잘 하셨지만은 그 양반이 10월 유신을
장기 집권 음모를 해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용했기 때문에 7.4 공동성명은 오늘날까지 묻혀져 있습니다. 이제 따님인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가 만들어놓은 7.4 공동성명을 중심으로 해서 14선이라든지 6.29 선언이라든지 9.19라든지 이런 것들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뜨겁게 달아오르는 국정원 문제는 대통령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책임지고 국민 앞에 나와서 사과하고 그거를 처리하는 처벌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고, 특히 이 자리에는 민주당 신당위원장님도 계시고 강기정 의원님도 계십니다. 저희들은 민주당에게 간곡히 부탁드려보지 않습니다. 청문회가 촛불 전국대 맹으로 그렇게 청문회를 할 것이 아니라 이번 청문회는 온 국민이 각계각층이 심지어 퇴직 경찰관까지도 국정원을 성토하고 미국에서 교포들도 성토를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똑바로 제대로 파헤쳐서 국민이 시원하게 알 수 있는 그러한 청문회가 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촉구해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일단 이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 책임하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국정원 책임자들이 먼저 처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 속에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잘 수습해서 국민 앞에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광주 시민은 선거 부정을 자행하기 위해서 정치 개입한 국정원에 대해서 강력한 해체를 그리고 성토를 하면서 앞으로 이와 같은 정부 당국의 또는 국회의 하는 태도를 보고 위대한 광주 존경하는 시민과 함께 저희들은 굳게 뭉쳐 싸워 나갈 것이며 반드시 이것을 관철시켜 내리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언론인 여러분들 이러한 취지를 잘 살려서 협조를 잘 해주시길 바라며 제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시민협 정길 대표님 그리고 법 선생님으로부터 기자회견문 강독을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 헌정유린 규탄 민주주의 소 광주 시국회의 발족 기자회견문 60년 4.19 혁명 80년 5.18 민주화운동 87년 6월 항쟁 등 피로써 지켜왔고 발전시켜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오늘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을 통해 이번 사건의 본질은 수구 집권 세력이 공안기관을 동원하여 대선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국가 정보를 독점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국정원이 자행한 명백한 조직적 선거 개입, 전대미문의 선거 조작 사건이며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정권을 차지한 중대 범죄임을 우리는 확인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선거 개입의 최대 수혜자이고 현재 국정 운영의 책임자다. 후보 시절 박근혜 대통령이 말했던 원칙과 상식은 어디에 있는가 묻고 싶다. 아직도 국민들의 분노 목소리가 부족합니다. 최근 시민사회, 교수, 학생, 종교인, 의사, 재정당 등 각계각층이 시국선언 및 규탄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들의 생각을 전하고 있다. 이러한 시국선언과 국민의 저항에 밀려서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한 발 물러서는 것처럼 보이지만 국정조사를 방해하고 범죄를 은폐하려는 공작은 치밀하게 계속되고 그 시작부터 삐끗거리고 있다. 우리가 한 발이라도 멈춰선다면 언제 그랬냐는 듯 국정조사를 파탄시키고 덮어버리려고 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광주 시민들의 분노와 저항을 하나로 모으고자 국정원 헌정유린 규탄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시국회의를 결성하고자 한다. 우리는 국정원의 대선립과 정치공작으로
초헌법적 국기문란 살패에 대한 축소 은폐 의혹의 진상이 낱낱이 규명되고 과연 그 책임자들이 응분의 책임을 지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만일 시시를 덮으려고 하는 그 어떠한 시도가 있을 때에는 단호하게 맞서 민주주의를 갈구하는 온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임을 강력히 천명하는 바이다. 이에 우리는 시국회의를 결성하며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이름뿐인 국정조사가 아니라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 및 선거 개입의 전모와 경찰의 숙소 은폐 정보를 규명하는 제대로 된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둘째,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 국가정보 정치 개입 및 선거 개입 공범자, 경찰과 국정원을 비롯한 축소 은폐 공범자도 처벌하고 정치 개입 근절을 위해 현재 국정원을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으로 새롭게 개혁하라. 셋째, 새누리당은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등의 물타기와 형식적 국정조사 음모를 중단하라. 넷째,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사죄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이러한 우리의 요구를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시민들과 함께 분명히 전달하기 위해 촛불 집회 등 국민 저항 운동을 진행할 것이다. 2013년 7월 4일 국정원 헌정유린 규탄 민주주의 수호 광주 시국회의. 네. 발표기자회견에 담긴 그 내용을 담아 다시 한번 또 예청을 싣도록 하겠습니다. 헌정유린 민주주의 파괴 국정원을 해체하라. 헌정유린 정권 찬탈 박근혜는 책임져라. 네, 각계 급한 발언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전남대 최영태 교수님 모시고 현재 각 대학별로 교수님들 시국선언 이어지고 있는데요. 상황 관련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남대학교 최영태입니다. 지금 대학 교수들 시국선언이 몇 개 대학들에서 이제 줄여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시국선언은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가 중심에 서가지고 각 대학 단위로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강주 전남 지역에서는 강주대학교가 시국선언을 했고, 그리고 화요일 날 전남대학교와 조선대학교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전남대학교 경우는 140명이 참여를 했는데요. 대학 교수들이 개인 단위로는 사회적 발언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만 집단으로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근에 대학 교수들이 나서서 시국선언을 한 것은 2008년도 촛불 집회 무력과 그다음에 대운하 사업 반대 시국선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5년 정도 지났죠. 5년 전에 대학 교수들이 나서서 시국선언을 한 것은 정책 문제에 대한 것이었죠. 4대강 사업과 대운하 사업, 그리고 소고기 수입에 대한 비판이었는데, 이번 경우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민주주의에 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달사를 봤을 때 제3세계 아시아에서 모범적이라고 봅니다만, 그러나 절차상 민주주의의 단계를 넘어서서 내용적으로 아주 완결됐다고 볼 수가 없는데, 이 절차상 민주주의와 관련해가지고도 군부가 정치에 개입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만, 그 다음으로 민주주의의 경고음이 될 수 있는 것이 저는 정보기관이 정치에 개입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 대선 때 국정원이 노골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행위를 했고, 더 우려스러운 것은 그런 행위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해서 반성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들에 대한 물타기 차원에서 이번에 대통령 정상회담 기록물을 갖다가 공개하고, 이것을 갖다가 국민들은 일종의 쿠데타라고 이렇게 보고 있죠.
그리고 대학 교수들은 기본적으로 좀 보수적인 집단들입니다. 어찌 보면 기득권 세력이고 또 대학 교수들의 연령이 대부분 40대 이상 50대에 집중되어 있고 그래서 일반적인 성향으로 분류할 때 아주 보수적인 그런 어떤 그 성향을 가질 가능성이 많은 집단인데 그래도 또 대학 교수들이라는 것은 말로 비판적인 발언을 합니다만 행동으로 나서는 데는 대단히 소극적이고 주저스러운 그래서 대학 교수들이 시국선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죠. 그리고 그 예외적인 케이스라는 것은 민주주의라든가 이런 이제 중대한 경고음을 울렸을 때 그런 경우에 한정해서 교수들이 시국선언에 나서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여러 대학들에서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정치 상황이 엄중하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5년 전에 대학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했던 때 상황보다도 지금 상황이 더 위험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번처럼 국정원이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또 선거 개입 이후 하는 행동이 완전히 국민에 대한 도전적인 그런 것이고 더구나 정치권이 그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민족 문제를 정쟁 대상으로 삼는 그 내용적으로 아주 악질적인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을 이해해 주시는 수밖에 없고 또 앞으로도 교수들이 계속해서 정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좀 가능하기에 아쉬운 것은 이번 상황과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 선거에 국정원이 개입하고 또 최근 대통령 정상회담 기록물을 발표하는 이런 데에 대해서 집중적인 비판이 있어야 할 상황에서 국회가 사물 이상이 동의해가지고 정상회담 기록물을 공개하도록 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관심사가 그쪽으로 옮겨지게 되었는데 지금의 정치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걸 공개한다 하더라도 진위 논쟁은 계속되지 않을까. 따라서 불법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또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하고 이건 정말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인데 이런 문제가 자칫하면 희석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 국회의원님들도 와 계시는데 앞으로 국정조사라든가 혹은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절대로 희석되지 않도록 그것은 그것대로 그 다음에 NLL 사건에 대한 진위 여부는 또 그것대로 분리해서 그러면서도 또 함께 이것을 따지고 책임 추궁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 말씀은 그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 두 번째 바로 모시겠습니다. 민주당 임내연 시당위원장님 모시고 두 번째 잠깐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모여서 군사 정부 이래로 다시 나타나는 전국연합까지 포함한 원천적 부정행위를 구사하기 위해서 모이신 제야 언론 시민사회단체 대표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짓밟으려던 군사 정권의 개혁에 맞서 당당하게 일어섰던 광주와 민주화 운동의 함성이 아직도 생생하는 그런 가운데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국가정보기관 또 수사기관 이런 것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3.15 부정선거 그렇게 해서 4.19로서 민주화를 시작하는 그런데 다시 또 국가기관에 의한 이러한 치밀한 개입이 드러났고 그것을 수사 과정에서 은폐하려 했던 그런 것들이 결국 광주가 피와 눈물로 지켜내려고 했던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국가기관이 무너뜨리려 하는 것입니다. 지난 정부의 일이라고만 할 수 없는 것이 그 연장선상에서 다시 이것을 시작시키기 위해서 지금의 국정원 책임자들이 또 관여를 하고 또 수사 과정에서 또 증거 인멸을 꾀했던 현 경찰 간부들의 소행도 또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최 교수님 말씀도 계셨지만 지금 종교계 학계, 대학생, 또 교수, 또 고등학생까지 한 목소리로 규탄하고 있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촛불 집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금까지 지켜온 제 언론, 또 민주당을 비롯한 제 정당, 시민사회단체, 전남대, 조선대, 광주대 교수님들의 시국선언 이후에 또 의사회의 백인선언, 정교조 시국선언 등 모두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광주의 모습들이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당부 말씀들이 계셨습니다만 국정조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민주당도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에 대해서 새누리당, 또 국정원, 경찰 등 관계기관에서 최대의 협조를 지금이라도 해서 죄를 줄여나간다는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또 이번 검찰의 기소에서 빠진 것, 참 검찰이 당연히 구속 기소해야 할 것이지만 압박에 못 이겨서 그나마 선거법으로 하는 정도고 구속 수사가 불구속 수사에 그친 거, 또 많은 사람들이 기소유예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빠진 사람들에 대한 처벌 문제도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함께 주장해서 관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여기 아까 사과 재발 방지 대책인데 우선 또 국정원의 대응 문제가 있고, 또 박근혜 후보는 사실 이 문제로 해서 선거 당락이 바뀔 정도가 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보면은 선거 자체가 원천 무효적 성격이 있습니다. 다만 책임 있는 당국자들 입장에서는 법률적으로 그걸 바로 무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정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그 선거를 다시 하자는 얘기를 안 할 뿐이지, 이에 관련했던 사람들이 어깨가 책임을 지고 또 당사자는 당연히 사과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은 뜻을 모여서 우리가 지난번에 지금 5.18 역사 왜곡에 대해서도 함께 대처를 해서 충분히 해결은 안 나지만 그래도 지금 중간쯤은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봐서 국정원의 선거 개입, 이 문제는 또 이걸 희석시키기 위해서 NL을 이런 담화록을 공개해서 정쟁 끌어들이는 등 이런 총체적인 부정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여러 시민단체, 제야단체, 또 제 정당이 단합을 해서 반드시 이런 문제를 규명하고 관계자 처벌, 사과,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재발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소개해드리지 못한 분이 정말 많으신데요. 일부러 꼭 소개를 시켜드려야 할 것 같아서 다른 분 양해과 소개시켰는데, 우리 5월 어머니 집에 우리 어머님들 오셨거든요. 아까 제가 소개를 받겠습니다. 일단 박수로 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4.19 영령에 김영용 회장님 쪽 뒤쪽에 자리하고 계십니다. 예, 박수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 시국선언 중에 근처에 좀 보기 드문 시국선언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광주 지역 의사 백인 시국선언이 있었는데요. 그 함께 준비하셨던 우리 황경표 원장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많은 분들 소개를 보내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저희가 오늘 준비된 간접 기자회견 순서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바로 마무리하기는 정말 아쉬워서요. 딱 두 분만 참여하신 분들 중에 이번 말씀을 들어보자 하시는 분 한번 말씀을 들어볼까 합니다. 강기정호 먼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주주의 5월 역사를 회복시키는 과정에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투쟁했고, 또 이물량 행진곡 결의안까지 이렇게 통과되고 전두환 추징법이 통과되는 이 과정에 함께해 주신 우리 광주 시민 여러분, 제 단체 정당 관계자 여러분과 함께 크게 축하하고 또 계속 싸우자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번 국정원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당도 사활적 이해관계가 걸려있다. 국정원 대책,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국정원의 본래적 기능, 해외 정보 얻는 그런 기능으로 국정원을 돌려놓지 않으면 우리 민주당의 미래도 없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미래도 없고 5년 뒤에 다시 한번 정권을 되찾을 가능성도 많이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민주당도 아무튼 단계적으로 수준을 높여가면서 그동안 6월 국회가 경제민주화 투쟁도 해야 되고 또 민주주의를 사수하는 투쟁도 해야 된다는 그런 딜레마 고민 때문에
수준을 점점 높여온 것이 사실이고 국민들이 볼 때 또 우리 시민들이 볼 때 부족한 점이 사실 있었습니다. 특히 이 국정원 투쟁 과정에 NLL 문서 공개 폭탄이 터지면서 이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현명하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자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NLL 문서 공개 문제가 아닌 국정원 해체, 국정원의 본래적 자리매김한 투쟁에 총력 투쟁을 해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이번 7월 7일 날 3시에 DJ센터에서 민주당도 서울에 이어 두 번째 투쟁을 한다는 보고 말씀 겸해서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국회의 출범을 위해서 우리 민주당도 더 열심히 시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투쟁을 해내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나주 농촌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종교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언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먼저 이 나라의 정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한말로 말해서 무엇이냐? 법이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길인데요. 그럼 법은 성문법이 있고 양심의 법이 있습니다. 성문법도 무너지고 양심의 법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 법 6조에 국가정보원은 국내 정치에 개입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 댓글을 100여 명 내지 200명 앞으로도 조사해야 되겠지만 악성 악플을 달았어요. 이것은 너무나 추잡하고 창피하고 불의한 짓거리들입니다. 말하자면 국정원 기능은 안테나와 같은 기능입니다. 해외 정보, 국가 안보에 관한 그런 차원 높은 민족의 생존의 사수를 위한 국정원이 법을 어기고 가장 파렴치한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파렴치한 행동이 무엇으로 이어졌냐? 현재 나는 박근혜 씨를 대통령이라고 안 부릅니다. 대통령에 취임한 박근혜 씨의 유리한 그러한 불법 선거로 가게 한 원동력이 바로 이 국정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국정원 기록물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북한의 이 김정일 위원장하고 남한의 노무현 대통령하고 사실없이 민족적 입장에서 정치적 민족적 입장을 밝히는 그런 대화를 사전에 흘려가지고 선거에 정권 찬탈에 이용했다 하는 것. 이것 자체로만 해도 선거는 무효라고 생각하는데 광주 시민 여러분 생각이 어떠십니까? 그 다음에 NLL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에 국제정치학 교수들도 얘기도 안 하고 국회의원들도 얘기도 안 하고 신문 사설도 얘기도 안 해요. 그 전에 다 NLL 얘기는 끝난 것입니다. NLL은 무엇입니까? 노선, 네? 리미티드 라인입니다. 이것은 국제법상으로 이거 조약을 맺은 것도 아니에요. 3일이 16일에 해당되는 그러한 규정도 아닙니다. 1953년에 그냥 그 장군이 일방적으로 선언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남북 간의 회의의 의제로도 등장할 수 있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십 년간 다스려왔기 때문에
누가 여기를 관리할 그런 선취적 그 권한은 있는 것이죠. 오직 좋은 말 했습니까? 이것으로 군사적 견해에서 대치해서 자꾸 서해를 충돌지대로 만들지 말고 이후에다 평화의 지도를 덮어서 독시독소 잡아먹고 군대는 뒤로 물리고 해양경찰이 질서를 유지하게 하자. 그래서 14선언의 발표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NL을 노 대통령이 그것을 갖다가 인정을 안 했다. 그래가지고 용공, 좌경, 심지어는 이 친북이 아니라 요즘 종북이라고 양심인사들이 종북으로 몰아지는 때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역사적인 기회,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지금 대통령 선거도 전자 개표기 조작에 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작에 의해서 이거 된 것이거든요. 근데 민주당도 문재인 후보도 거의 침묵해버렸어요. 시민단체만 애절하게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플러스 국정원 사건, 여기에다가 수많은 비리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리의 수혜자가 박근혜 씨고 이 비리를 원천적으로 만든 사람이 MB입니다. 이번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또 촛불집회를 통해서 민주당은 국회에서 정의로운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 투쟁을 하고 정의로운 투쟁을 하고 우리 종교인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시민들은 촛불집회를 통해서 촛불로서 다시 한번 한반도를 바꾸어서 민중이 힘을 얻고 민족이 힘을 얻어서 개성공단도 열고 금강산도 열고 남북대화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관찰할 수 있는 이러한 위대한 기회로 만드시기를 우리 8천만 민족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 해야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게 그 손피켓인가요? 들고 계신 분 있잖아요. 제가 끝에서 두 줄만 일어서 주시랍니까? 우리 기자분들이 그래야 좀 사진이 더 좋게 나온다고 해서요. 네, 피켓을 들어주시고, 네, 같이 피켓을 들어주시고요. 네, 네, 마지막 구호를 같이 외치겠습니다. 네, 그 뒤에 뒷부분만 세번 따라해주시기 바랍니다. 누차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번 국정원 대선 개입은 국정원을 앞세운 정권 찬탈을 획책하고 정권 찬탈을 한 국정원 정치 쿠데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습니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헌정유린 정권 찬탈 국정원을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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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정유린 정권 찬탈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헌정유린 정권 찬탈 박근혜는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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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되셨습니까? 네, 그럼 이상으로 마치기 전에요. 이번 주 토요일 날 7시에는 금남로에서 대규모 촛불문화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 참석하신 분들, 주변 분들 다 조직하셔서 금남로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